자, 깨지지 않는 독해 완성. 그죠? 지금부터 3권의 책이 나갈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은 응용편입니다. 그리고 나면 심화편이 갈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제별, 배경 지식을 막판에 이제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3권의 책이 나갈 거야. 깨지지 않는 독해 완성해서요. 작년에는 이걸 해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 독해는 완전히 또 다른 독해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전에 가까운 독해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독해 방법이 있었어요. 주제 찾기 20가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독해 방법도 있었고, 또 로직 트리 기법으로 해서, 그리고 마인드 매핑,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독해가 10지문이 나온다고 합시다. 실질적으로는 뭐 18지문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지문이 있어요? 상, 중, 하. 독해에 이렇게 이제 상중하가 있죠. 그럼 상위 문제는 한두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 문제도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은 3개에서 6개 지문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상위권일수록 이 상이 좀 많아지는 거죠. 상중이. 그죠? 그러니까 독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저 같은 스타일은 일단 상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상에만. 로직 트리도 그런 거고, 마인드 매핑도 그런 거고, 또 겨울방학 때 숨막힘 나오대도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제 찾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풀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상에 많이 기반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면 중이나 하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얘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응용편은 이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중에.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자. 그런데 그냥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전에 가까운 문제풀이 기법으로 해서 이걸 원래는 3월 달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자기 거로 습득하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직 트리 기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인드 매핑에서 배운 기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주제 찾기 기법으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시간이 걸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하는 독해 기법이 가장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을 정말 아낄 수 있는 그런 독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똑같은 독해 방법으로 나갈 거예요. 물론 이제 상이라는 것은 기술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한 거야. 그죠? 근데 아무튼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되는 게 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중은 다 맞춰야 된다. 중까지 수준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용편을 지금 65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한 10지문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의 과정을 탄탄히 해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독해 응용편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문이 나왔죠?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요? 큰일 나요. 결국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 못 풀죠? 다시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실전에 가까운 독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제들, 이런 건데, 만약에 문제 지문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보고요. 1번 문제가 나와 있으면
1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 문제예요. 제목이구나 하고 A, B, C, D 안 읽는 거예요. 제목 문제구나. 근데 2번 문제를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치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A, B, C, D, E가 있으면 A에서 타겟팅을 시키는 거예요. 타겟팅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그냥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단어면 돼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말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타겟팅 시켜도 돼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유명사에 타겟팅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 땡땡땡이라는 어떤 고유명사에 타겟팅을 시켰어요. 그럼 B에도 어떤 고유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겟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타겟팅 시킨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얘랑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 일치 문제는. 그쵸? 그리고 또 읽다가 내가 타겟팅 시킨 단어가 또 C번에서 나왔다면 또 C번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5분 만에 풀 수 있는 거를 한 2, 3분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안 읽어도 되고, 우리가, 내용 불일치 문제는요. 내용 불일치다 그러면 A, B, C, D, E가 있어요. 답이 E라면 얘는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갈 수도 있고요. 이때는 보기를 읽어야 돼요. 선택지를. 그러니까 선택지를 읽고 갈 거냐, 안 읽고 갈 거냐.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이제 방학특강때 하기는 했어요. 긴 문장, 논리를 어떻게 푸느냐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한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게 될 거야.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마다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또 3번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엇이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지 신곡이라고 합니다. 이 검지를 쫙 해서 끝까지 찾아야 돼요. 얘를요. 그래서 얘를 찾으면 요거 읽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습관이 들 겁니다. 계속 똑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면서 느끼고 또 느꼈다면 그렇게 풀려고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거로 만드는데 느끼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풀려고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겨서 1번 문제 잠깐 보죠. 문제부터 보는 거죠. 읽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타겟팅을 시킬 단어가 뭘까요? 물론 이제 필사적인 노력을 해요. desperate effort에도 타겟팅을 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desperate effort가 타겟팅일까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타겟팅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웬만하면 고유명사에 명사에 타겟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기술이에요. 2번 문제를 봤더니 3번 문제를 봤더니 각각 2번, 3번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주어가 다 다르죠. 그러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을 시켰어요. 이렇게 뭐 밑줄을 뻗어도 되고 네모를 쳐놔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의 타겟팅을 딱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으면 안 돼요. 보기는 읽지 말고 대부분의 동물들 나오면 읽고 1번 문제 풀어야지. 이러면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은 포인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게 뭐예요? 인섹트 액터죠. 그럼 이거를 타겟팅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를 타겟팅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 액터가 나오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곤충을 먹는 동물들이죠.
지금 뭐 2번 문제는 뭔가 딱 봐도 상식적이고 배경 지식적으로 그냥 정답 B번 같은데요.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그런데 뭐 뭔가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문에서 인섹트 액터가 나오면 읽고 2번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3번은 파충류가 중요하죠. 얘를 타겟팅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 나오면 3번 풀면 되는 거고, 4번은 도마뱀이죠. 그렇죠? 도마뱀 타겟팅 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도마뱀 꼬리에 나와 있는 지방이라고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도마뱀 나오면 무조건 4번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죠. 봅시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 뒤에 보면 똑같이 65번 독해가 있죠. 65번 펴보세요. 뒤에. 그리고 나서 Practice in double sp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Practice in double space. 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1번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한 번 더 독해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복습할 때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1번 질문 한번 해보죠. 사막에 있는 동물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ing하고 병렬구조죠. ing하는 물을 얻고, 첫 번째가 물을 얻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을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대요. 벌레를 먹는 곤충. 자, 우리가 타겟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2번 문제였죠. 눈이 그러면 딱 2번 문제에 갖다 딱 와야 돼요. 여기 나왔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읽어보죠. 그들의 리퀴드, 액체, 수분을 얻어요. 뭐로부터? 그들의 음식으로부터. 정답 바로 나온 거네요. 걔네들의 음식이라는 건 바로 곤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해결. 바로 B번이 되는 거죠. 인섹트.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대부분의 사막 드웰러. 자, 요것도 우리가 타겟팅한 단어가 아닐까요? 1번 문제에서. 이 거주자들이 단어 자체가 거주자 하면은 사람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사람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다 동물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딱 보는 순간 1번 문제가 생각나야 돼요. 1번의 신호가 온 거구나. 그래서 강조점을 딱 찍어줘야 된다고요. 1번 문제구나. 읽고 풀어야지. 대부분의 사막 거주자, 즉 사막 동물들은 피한다는 거죠. 건조된 열을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이 건조된 열을 피한다.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디에서? 버로우에서. 버로우는 굴이에요. 굴. 어떤 굴인데요? 그러면 웨어리아가 이제 굴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축축한, 땡파면은 축축한이죠. 축축한 땅이랑 서늘한 온도가 냉기가 할게요. 컷다운, 줄여주는 거예요. 뭐를? 수증기의 양을. 자, 여기서 이제 이베퍼레이션을 수증기라고 했지만은 열이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발열이라고 하죠. 또는 증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발의 양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로부터? 호흡하는 거로부터. 자, 해석하고 갈까요?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들의 호흡으로부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고 ing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소유격이 나와 있으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들이 호흡하는 거로부터. 자, 그러면 그들이 호흡하는 거로부터 증발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능한 열을 피해요. 그럼 1번 문제. 대부분의 동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열을 피한다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열을 피한다만 찾으면 되는데 열을 피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약간 꼬운 거죠. 그쵸? 분명히 신호는 대부분의 사막에 있는 동물들 신호는 줬는데 열을 피한다라는 말이 보기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 문장과 연결시켜서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물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 열을 피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네요. 그쵸? 물을 유지시키고 물을 얻고 유지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을 피해야겠죠. 열이 있으면 그걸 증발시키니까. 따라서 이걸 조합해보면 1번 문제는 델타, D번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 B번 보세요. B번에 시험 문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잉 히트라고 나오면 그러면 바로 B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근데 뭐 이게 안 나왔으니까 약간 꼬아서 정답을 델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를 먼저 풀고 지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고 천천히 볼까요? 자, 다음 또 지문을 볼게요. 자, 모든 새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패스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 바로 reptile부터 가면 되는 거야. 파충류부터. 우리가 찾는 게 파충류잖아요. 3번 문제.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읽어볼게요. 새가 나오는데 모든 새들은 자, 여기서 구문이 나오네요. 요렇게. 그쵸? 얘를 관계 형용사라고 하죠. whatever